초이스 시 애들 표정이 떨떠름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얘기하다가 어제 버퍼링이 그저께 버퍼링이 걸렸는데, 이거 진짜 좀 중요한 겁니다, 형님들. 호치민, 하노이, 다낭 다 똑같아요. 여자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초이스를 봅니다. 형님들이 들어가셔서 초이스를 보시든 아니면 형님들 방으로 들어오시든. 근데 여자애들이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이. 수십 명이 오다 보니까 형님들이 앉아가지고 너 이렇게 찍어도 손가락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자애들이 나요? 나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떨떠름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제가 여자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다나이고 하노이고 호치민 다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왜 자꾸 초이스할 때 걸렸는데 왜 자꾸 똥 씹은 표정 하냐? 왜 별로 안 좋아하냐? 오늘 너네 돈 벌러 왔는데 그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팔짝팔짝 못 뛰어도, 그쵸? 오늘 제가 기술적으로 만지고 왔는데 오늘 버퍼가 없죠? 제가 이거 좀 수정을 해서 베트남 인터넷이 한국에 좀 달라서 많은 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 왜 그러냐 도대체? 나한테 똑같놓고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친아이들한테 지역별로 다 잡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형님들, 확실한 건 이거더라고요. 여자애들 기준으로 다낭이든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출근한 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일을 못해요. 평균적으로 가게당. 100명이 나와도 100명 중에 50명은 대부분 아줌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모님들 나오시기 때문에 그 50명들은 초이스가 잘 안 돼요, 애초에. 근데 걔네들도 항상 마음속에 우리 사람이 그 기대라는 걸 품으면 실망을 하는 법인데, 마음속에 기대를 품고 오잖아요. 오늘은 과연 오늘은 과연 눈이 삥꼬인 사람이, 눈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날 고르지 않을까? 백마탄 왕자님은 아니고 동지갑든 왕자님이 날 골라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평균적으로 가라오케를 가면 고정 아가씨라고 쳤을 때 꼭 자기네들이 초이스 되는 애만 돼요. 결국에는 형님들이 쭉 보시면 제가 뭐 하노이도 그렇고 호치민도 그렇고 다낭도 그렇고 한 가게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쭉 가면서 쭉 봤잖아요. 초이스 되는 애는 맨날 돼요. 나올 때마다 돼요, 걔네들은. 근데 직원들도 알거든요. 나는 맨날 초이스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마음대로 와요. 일찍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고, 뭐 밤 9시, 10시 올 때도 있고. 근데 아닌 애들은 그게 있어요. 돈 벌러 나왔잖아요. 아, 씨, 나 오늘은 돼야, 뭐 이번 달 집세 낼 텐데, 오늘은 돼야, 뭐 애한테 밥이라도 맛있는 거 사줄 텐데, 이런 마음을 품고 온단 말이죠. 근데 비율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모든 지역 통틀어서 50%는 일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화장은 또 졸라 빡세게 해서 왔어요. 혹시나 하는 그 마음에. 화장이라도 하면 좀 달라질까? 호박에 줄이라도 끄면 수박까지는 내가 안 되더라도 좀 취향이 독특한 사람한테 내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표정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어쨌든 걔네들도 손님들이랑 노는 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일이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오늘도 할당량 채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력 사무소 같은 데서 아침에 일을 구할 때, 김씨, 이씨 오세요 하면 그래도 처음에 안도를 하잖아요. 돈은 벌었다는 생각에. 그런 건데 티를 못 냅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 안 뽑히는 언니들이, 안 뽑히는 우리 고모, 꼬어이라고 하거든요. 꼬어이들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또 등치가 크고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언니들이 시기와 암투와 질투가 장난이 아니시랍니다. 자기네들끼리 톡방이 다 있는데 여자애들끼리 끼리끼리 또 우리 꼬이들끼리 고모님들끼리 또 끼리끼리 많이 친해지세요. 가끔씩 좀 특이한 집단에 걸리면 그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를 잘로방을 형성을 하면서 그 여자애들에 대한 불만과 시기 질투를 쏟아내는 겁니다. 야, 나도 10년 전에는 맨날 초이스 됐어, 이년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자애들도 물론 화장실 들어가서 조인트를 맞진 않지만 눈치란 게 있으니까 또 위압감 있잖아요. 또 자주 뽑히는 애들이 또 애들이 왜소하고 마르고 슬렌더고 예쁘고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꼬이들은 등치가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승모근 같은 데가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무력적으로도 제압이 안 되니까 되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가라오케 같은 데 가서 초이스가 끝나니까 초이스가 메인 타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메인 타임이 다 끝났을 때
쓸쓸하게 집에 가는 그 꼬이들의 고모님들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 축 처진 광경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자애들이 표정 관리를 한다. 근데 좀 야시 같은 애들, 우리 여우 같은 지집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집애들이 초이스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이스 공간에서 초이스를 한다. 그럼 초이스 될 때는 떨떠름해 해요. 뭐 이렇게 하면 형님들이 당황을 하죠. 다낭에서는 그런 적 많거든요. 초이스를 모아서 하는 곳이 많으니까 형님들이 골랐을 때 당황해요. 영자님,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해요. 형님,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럼 여자애가 고를 때는 뭐 아무 티 안 내다가 고르고 이제 이동할 때 슥 가가지고 그 형님 팔짱 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잘하네, 잘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여자애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밑도 끝도 없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초이스에 되게 지친 애들도 있어요. 초이스가 와서 보든 가서 보든 막 쭈루루 기차놀이 하듯이 계속 가잖아요. 지네들도 갈 때마다 뭐 하이바 안녕하세요 하고 막 웃고 막 고르고 막 앉아있고 쪼그려 앉아있고 힘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으니까 형님들 생각하시고 가라오케는 기본급이 없습니다. 로컬 가라도 마찬가지고 그냥 TC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급이 있다고 치면 우리 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가라오케 우리 고모님들 어머님들께서 많이 오실 거란 말이죠. 기본급을 노리고. 그래서 그런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신생 가게들 정도는 있고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고모님들의 일터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또 얘기를 많이 했죠. 안 나가요. 여행객들이 도전할 만한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진짜 좀 세게 형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안 나가요. 도전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는 형님들한테 말씀드렸죠. 안 나가요라는 거는 가라오케 없다. 애초에 가라오케에 안 나가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너랑은 안 나가요. 이 뜻은 아니고요. 걔가 안 나가면 마법에 걸린 날, 여자가 걸린다는 마법의 그 기간 외에 본인이 안 나가면 그냥 지는 돈을 더 받고 싶은 겁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여행객 형님들이 안 나가요를 굳이 안 나가요로 앉혀서 꼬신다. 이거는 저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봐요. 꼬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형님들께서 20대시면 또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안 나가요를 꼬신다라고 접근을 하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형님이 돈 찍누를 하세요. 안 나가요라는 뜻은 정가에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제도 모르는 년들이 있어요. 자기는 누가 봐도 이게 이맛박에 정가가 적혀 있는데 정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육점에서 품질 마크 찍듯이 머리에 붙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또는 본인의 어떤 프라이드에 따라서 정가에는 안 나간다는 애들이 말 그대로 안 나가요입니다. 근데 형님들께서 만약에 진짜 안 나가는 애들 중에서 마음에 들고 어쩌고 하시면 안 나가요 고르실 때 그냥 지갑을 두둑히 들고 가시고 그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세요. 쇼부의 선, 양심의 선, 우리가 시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라오케가 정해진 시세가 100이라고 치면 형님들이 찍루 하실 수 있는 시세의 최대치는 저는 1.5배라고 봅니다. 2배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애들이 안 나가요 애들이 2배 부르에도 세고 셌습니다. 돈에 환장한 애들이죠.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걔네들의 사고 흐름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자, 사고 흐름은 이래요. 그 여자애가 처음부터 안 나가요 도도한 포지션을 잡았을 때 형님들께서 그 친구들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해진 공정거래보다 1.3배, 1.5배, 2배 이렇게 숨 쉬듯이 불러버리시니까 그 여자애가 이미 자신의 맥스 값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한 그 1.3, 1.5, 2배 사이에서 바운더리에서 손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너 한 이 정도면 나가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여자애가 돈을 환장했다고 하기에는 여자애가 말하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벌러 왔는데. 그거 인정. 근데 또 형님들 입장에서 맞습니다. 우리 주재원 형님들 특히 교민 형님들께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노이의 모 가라오케에서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인데 한국말 잘하고 피부 좀 하얀 애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외모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이 아니었지만 좀 사근사근하고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랑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밖에서 쌀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물어봤거든요. 야, 너 손님들한테 따로 연락 많이 오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유튜브 하는데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너한테 좀 물어봤다. 이렇게 친하니까 물어봤는데 여자애가 저한테 잘로를 띡 보여줬어요. 잘로를 봤는데 제가 구라치고 제가 말했잖아요. 30대 초반이고 여자애가 피부는 좀 하얗지만 한국말 잘하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최상의 분류로 된 친구가 아니거든요. 절대 그 카테고리가. 근데 그 여자의 잔로에 진짜 그날 잔로 온 잔로만 한 10명 정도의 형님이, 이거 하노이도 자유출근제니까 형님들이 딜을 많이 걸거든요. 밖에서 보자고. 진짜 그 10명 형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노이의 그 공정거래가가 정해진 가가 500이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정가를 안 부르고 있어요. 그 여자애한테. 너 오늘 나랑 같이 있으면 뭐 700, 너 오늘 나랑 같이 있으면 800, 너 오늘 같이 있으면 1000, 너 오늘 같이 있으면 900, 이런 것만 다 10개가 있어요. 여자가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 이러는데 내가 왜 나가요를 해? 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나가요 해서 그 돈 받아야 돼? 라고 하길래, 맞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요는 형님들이 함락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이런 장벽들이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있다 라고 인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께서 안 나가요가 안 나간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고, 얘네들의 그 생태가 이렇다 라고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형님들. 실제 운영자의 일반인 만난 사례가 궁금합니다. 찐 일반인. 찐 일반인. 제가 찐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만나고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다낭 사무실 주소는 다낭 오실 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와서 커피 한잔 하시고 밤문화 컨설팅 받으시고 저랑 같이 노시면 됩니다. 저녁에 물론 같이 논다는 뜻은 아니고. 찐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 그 애들의 패턴 자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만약에 만나고 데이트하고 할 때 하이딜라오 꿈도 안 꿉니다. 진짜 애들. 제가 여자애들 보고 항상 그런 얘기 먼저 해요. 너 한국 음식 좋아해라고 물어보면 여자애들이 열에 9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세요?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또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먹어보고 싶어요라고 열에 9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사회성이 없는 애들입니다.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먹어봤는데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거 말고 대부분이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막 나한테 비싼 한국 음식 사주세요 막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걔네들이 내가 먼저 뭐 한국 음식 뭐 먹고 싶어, 뭐 먹을래, 뭐 떡볶이, 김밥 이런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오케이를 하죠. 근데 얘네들도 목욕탕 의자는 요새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애들. 근데 목욕탕 의자도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안 됐다, 한 일주일 전인가? 우리 꼬라병 형님들 너무 많으시네. 일주일 전에 제가 다낭에서, 제가 원래 목욕탕 의자에서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다낭에 로컬 비비큐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호메형 다메형 제가 호칭말 올려드리니까 맨날 저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하셨는데, 그 비비큐 불판에 로컬 식당인데 길바닥이고요. 그 고기랑 새우랑 막 구워 먹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진짜 좀 솔직히 속된 말로 저렴한 맛이긴 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낭이 진짜 새우랑 조개가 너무 맛있는데, 특히 새우가 진짜 맛있는데, 또 로컬 거기서 저랑 같이 갔던 동생이랑 해서 타이거 새우를 한 10마리를 거기다 불판에 구워서 조져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 아시다시피 그 불판에 버터 올려가지고 새우 구우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 진짜 테이블이 한 30개 정도 있고 외부에 한 10개 정도 있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우리가 좀 덥다고 선풍기 바깥에 갖다 놓고 외부 제일 끝자리에서 새우를 굽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서양인들이랑 지나가는 베트남인들이 다 쳐다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그날 식당에서 우리 공짜로 해줬어야 됩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거기다가 원래 베트남에 적게 먹잖아요. 근데 저랑 또 한국사람 많이 먹으니까 새우, 뭐 닭똥집,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 옥수수 이런 거 해가지고 버터 올려가지고 엄청 구워 먹거든요. 누가 보면 생일잔치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 지나가는 백인들도 와가지고 우리 새우 먹는 거 보고 옆에 앉아서 지네들도 우리 보고 뭐 시켰냐 물어보고, 이거 시켰다고 하니까 새우 시켜가지고 맥주 부수고 가더라고요. 이게 그 백형이 아니고 백할아버지였습니다. 백할아버지, KFC 할아버지 한 분이랑 그다음에 백누나 한 분, 좀 태폐적으로 생긴 백누나 한 분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 딱 앉으시자마자 바로 담배 한 대 태우시더니 보드카 파냐고 물어보더니 보드카 안 판다고 하니까 저기 옆에 가서 마트 가서 보드카를 사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짠하자고 하더니 새우에다가 막 보드카 둘이서 각 1병씩 부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역시
이게 또 요새 다낭에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베트남 쪽으로 다낭, 나트랑 쪽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살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효도르가 나온 나라는 괜히 좀 그게 아니다. 진짜로 그 러시아 언니가 제가 봤을 때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퇴폐적으로 생기셨어요. 온몸에 문신도 많으시고. 근데 거기다가 딱 앉자마자 바로 줄담배 한 3대 태우시더니 새우 나올 때 통화 계속 줄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하고 쓱 보니까 보드카 같은 거만 찾는가 보더라고요. 뭐 사진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저거 보니 당연히 보드카가 없지. 로컬 식당인데. 그랬더니 가가지고 동네 옆에 조그만 마트 가가지고 진짜 보드카를 그 큰 거 있잖아요. 500ml인가 400ml 그거를 그 백할아버지랑 그 백할머니랑 둘이 갖다 놓고 보드카 각병을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야, 이 효도로 언니들이 진짜로 기세가 괜히 그 언니들이 어릴 때부터 불곰이랑 같이 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우랑 이렇게 먹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 제가 얘기가 좀 샜지만 일반인들 만나면 보통 그런 데 갑니다. 목욕탕 의자를 갈 거면 그런 감성으로 가고 야외 맥주집 같은 데 엄청 많이 가거든요, 애들이. 또 MZ 애들은 음악 나오고 이런 데 좋아하는데 클럽 이런 데도 비싸서 못 가요, 애들이. 그래서 보통 어디 가냐면 요새 다낭도 그렇고 호치민 하노이도 전부 다 진짜 일반인들 좀 어리고 MZ 애들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비어펍을 가셔야 돼요. 비어펍. 호치민은 더갱스라는 데가 유명하지만 그건 유명한 거고 하노이는 진짜 호환게임이 딴 데 안 가셔도 전부 다 주변에 비어펍들이 엄청 많아요. 미딩이든 쭝화든 중심 지역들. 호치민은 그냥 군마다 비어펍들이 수십 개씩 있습니다. 다낭도 비어펍 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가야지 일반인들 만나요. 왜냐면 거기 가면 안주가요. 우리로 치면 약간 어릴 때 대학교 앞에서 먹던 그 정도 가격입니다. 대학교 앞에서 소야 먹던 그런 느낌. 5월 9일 호치민 티켓 싸면 바로 발권하셔야죠. 비행기표는 항상 지금 볼 때가 제일 싼 겁니다. 그래서 로컬 비어펍 같은 데 가서 야외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그런 곳들이 데이트 코스인데 아무튼 여자애들 뭐 정상적인 애들은 그런 거 가자 안 합니다. 애초에 하이딜라우 이런 데도 내가 가자고 하고 뭐 생일이나 이럴 때 가자고 하지. 그게 아니면 절대 먼저 하는 얘기가 없고 걔네들은 진짜 우리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뭐 일반적인 스시집 같은 데도 있죠. 초밥집 같은 데 가도 걔네들은 좋아 죽습니다. 걔네들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파는 한국식 갈비탕집 이런 데 가도 막 백숙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만 가도 좋아 죽어요. 근데 감히 하이딜라워요? 그 말도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사례를 분류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찐 일반인, 그 다음에는 경계에 있는 애들, 반창입니다. 반창.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반문화인데 일반인이고 싶었던 애들, 걔네들의 세계 패턴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찐 일반인은요, 그냥 형님들이 얘네랑 처음에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관심사도 너무 다르고 진짜 뭔가 겹쳐서 오랫동안 보고 만난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대화 자체가 좀 힘듭니다. 할 얘기도 서로 없고. 그리고 얘네들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활발하게 뭔가 관심을 표출하지도 않아요. 일단 대부분 번역으로 얘기를 하실 거고 잘로든 실제든. 그래서 좀 진척이 느립니다. 되게. 우리 1년 동안 손만 잡은 형님들이 계시니까 반갑습니다. 진척 속도에 대해서 느리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언제 그랬었냐면 그 하노이에 있을 때 제가 선생하던 시절에 강사 시절에 제가 좀 자주 가던 그 동네가 있었어요. 미딩 말고. 거기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없는데 거기에서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카페를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여자애가 좀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연락처를 받아서 처음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 영자형 로컬 맥주집 꽁들 모여서 맥주 마시고 있으면 그 말 시키는 게 낫죠. 동 먼저 보여주시면 여자애들 경찰 부릅니다, 형님들. 농담이고 일단 말부터 가시죠. 아무튼 그래서 카페에서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만났는데 이게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진척이 안 돼. 근데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진 않아. 관심이 없어 연락을 안 했는데 이게 간 보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무슨 약간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섭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3번, 4번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진척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 여자애가 결국 저랑 사귀었는데 자기가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근데 좀 우리로 치면
좀 좋은 쪽 말고 나쁜 쪽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이제 저거랑 헷갈렸는데 너무 이게 좀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데이트를 많이 했냐면 얘랑 걷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호수 이런 데서. 그때 저도 베트남을 거의 모를 때라서 호수에서 걷기 하고 그다음에 여자애랑 막 커피 마시고. 근데 형님들 그거 아시나? 여자애들이 베트남 애들이 그게 있어요, 형님들. 이거 좀 저도 공감이 되는데 여자애들을 만나서 여자애가 내 맞은편에 앉잖아요. 술집이든 밥집이든. 그러면 밤문화 애들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베트남 애들이 실제로 MZ 애들은요. 옆에 앉아요. 커플들이. 형님들 이거 눈썰미 있으시면 좀 아실 텐데. 저도 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아는 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진짜 좀 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온다. 이거 공감하는 형님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찐 일반인들 진짜 좀 바르게 사는 애들은 좀 사귀거나 아니면 썸 타거나 이렇게 되면 밥 먹거나 커피 마시고 할 때 자연스럽게 옆으로 오더라고요. 꼭 밥 문화에 들면 나랑 마주 앉아. 왜냐면 걔네들이 한국 문화가 마주 앉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2인석이면 그 무릎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일반인 사례는 너무 사실 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뻔했어가지고 그다음부터가 제 진짜 본론입니다. 2인석이면 무릎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실제 운영자의 일반인 사례, 찐 일반인, 밤의 경계에 있는 반창의 사례입니다. 지금 호치민방은 안 터졌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터졌었습니다. 자, 밤의 경계에 있는 반창의 사례인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예전에 뭐 저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대표적인 반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J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DJ가 진짜 말 그대로 형님들이 봤을 때는 그냥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그냥 대놓고 반창이에요. 걔네들은 댄서든 DJ든 애들은 그냥 찍노하면 다 넘어오는 애들인데 그때 그 당시에 걔가 딱 19살 정도 됐었고 어디에서 제가 봐가지고 정말 제 스타일을 써가지고 그 여자한테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고 좀 그때 제가 그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애 보고 야 그냥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쁘대요. 자기는 맨날 DJ 일도 해야 되고 낮에는 무슨 일하고 바쁘대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여자애를 좀 만나고 싶었어가지고 야 그러면 너 한 3일만 나 만나보자. 근데 대신 나 풀빌라 잡았으니까 너 풀빌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풀빌라는 무섭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에는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 얘기가 공정거래로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쇼농이 아니고 그냥 와서 나랑 술 먹고 노는 거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바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뭐 그런 비용은 또 크게 안 부르니까 그때 뭐 걔가 말했던 게 막 3시간에 50만 동인가 막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그 바 같은 데서 그러니까 클럽 같은 데서 공연하고 만약에 손님들이랑 술 먹고 이렇게 하면 그 돈을 받나 봐요. 그냥 3시간에 50만 동 이렇게 부르길래 그래도 그냥 나 3일 동안 풀빌라에 있으니까 그때 제가 호치민 안 살 때니까 3일 동안 풀빌라에 있으니까 나 그 매일 저녁에 술 먹을 거니까 매일 와서 나랑 술 먹자. 네가 말한 3시간에 50만 동 줄게. 그렇게 하고 3일을 다 불러가지고 놀다가 결국에는 또 돈 찍느로 하게 됐고 걔랑 이제는 좀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게 돈으로 관계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짜 뭐만 하면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일 그때 이 여자애랑 헤어지게 됐던 계기가 연락을 안 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일단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클럽 가서 이쁜 직원이랑 공정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도 몰라요. 케바케입니다. 지네들 맘대로 부릅니다. 자 아무튼 그 여자애랑 저랑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애가 저한테 얘기한 금액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형님들 생각할 때는 좀 싼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 여자애가 자기가 뭐 동생도 둘 있고 엄마도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지가 일을 진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DJ 맨날 공연하고 뭐 낮에도 뭐 일하고 뭐 하고 하길래 그건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걔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달에 2천만 동을 달라. 근데 저는 이런 계산을 했죠.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가라오케들보다 훨씬 좋았고 가라오케 공정거래하면 한 500만 동을 썼을 때 한 달에 4번만 봐도 4번만 만나도 이득이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한 3년 전 4년 전이니까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동? 나쁘지 않은데? 이 생각에서 바로 콜을 했습니다, 제가. 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를 한 달에 4번만 보자를 목표로 해가지고 만났는데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한 2달, 3달 봤나요? 그걸 뭐 그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애가 외모도 제 스타일이었고 뭐 좀 답답한 구석은 했지만 재밌었는데 뭐에서 빡쳤냐면 걔가 보통 본인이 하는 평소에 하는 일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저희 집 와서 자고 가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걔가 평소에 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DJ가 주 수입인데 DJ가 끼케야 평일에는 많이 없고 주말 같을 때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걔가 DJ 공연을 가면 보통 얼마를 받냐면 한 3시간, 2시간 공연을 하면 한 300만 동? 한 200만 동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걔가. 근데 200만 동을 받는데 클럽이든 바에서든 지가 DJ 공연을 하면 손님들이 팁을 엄청 줘요. 뭐 손님이랑 따로 술 먹고 이건 별개고 아무튼 그 여자애가 지가 200만 동을 기본적으로 받고 소개해준 애가 한 100만 동 떼고 300만 동에서 그럼 지가 한 200 가진다 칩시다. 거기서 손님들이 팁을 막 주고 이렇게 하면 한 3, 400만 동 이렇게 받는 거예요. 결국 지가 한 번 공연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일반적인 일을 해봤자 한 달에 많이 벌어야 5, 600만 동 벌었을 건데 하룻밤에 한 3, 400만 동 받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일을 좀 열심히 하겠다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걔한테 한 달에 2천만 동을 주기로 했고 저랑 걔랑 오늘 예를 들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저랑 저녁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된대요 갑자기.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DJ 공연이 잡혔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나랑도 만나기로 했고 DJ 공연도 있으면 내가 먼저 약속이고 내가 지금 너를 오늘 30분 뒤에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얘기하니까 걔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DJ로 버는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DJ를 갔다가 오겠대요. 그때 제가 호구였기 때문에 알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걔가 DJ 공연을 하고 아침 6시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자더니 갔어요 그냥. 한 번은 제가 참았는데 자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또 DJ 공연이 잡혔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공연 끝나고 몇 시에 오냐고 보니까 모르겠대요. 끝나는 시간이. 왜냐면 그게 3시간 단위로 가는데 손님들이 계속 해달라고 돈을 더 주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6시까지 하고 온 건데 물론 아침 6시까지 뭘 했는지 모르죠 제가. 아무튼 그 여자애가 또 DJ가 잡혔다고 하길래 그때 제가 이제 화가 났죠. 얘기했습니다. 네가 DJ로 돈을 버는 건 알겠지만 나도 너에게 돈을 주는 사람인데 왜 내가 우선순위가 안 되고 DJ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냐? 그 여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자기 상황을 이해를 안 해주느냐? 자기는 DJ도 하고 나도 해야 자기가 생활이 괜찮아진다. 선불이었어 선불. 결제가 제가 그때 합리적인 결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돈을 준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2번 나눠주긴 했습니다. 1일 15일 단위로 천만 동 천만 동 이렇게 나름의 보험 정치를 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뻔히 짱구 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정적인 거고, 저는 꾸준히 나오는 월급 같은 거고, 당신은 나의 월급입니다고, 그 지가 DJ로 받는 거는 추가적인 익스트라 머니인 거죠, 결국에는. 그게 너무 보여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알겠다, 오늘 보지 말자 하고, 그게 한 1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일 날 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때 돈 안 줘버렸습니다. 돈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월세도 내고 뭐도 해야 되는데 왜 돈 안 주냐. 그 내가 말했죠. 네가 나보다 DJ를 우선순위 하는 것 같길래 내가 돈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니까 그럴 거면 미리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자기는 돈도 구해야 되고 뭘도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들어졌지 않냐라고 하길래 그냥 쌩 까버렸습니다. 애들이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해요. 저는 그때 베트남 산지 3년 차 정도 됐었는데 그때도 호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니까 그 뒤에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하노이에서 그런 애들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하노이에서 한 2년 차쯤 됐나?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만나고 했던 여자애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여자애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 달에 자기한테 3천만 동씩만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는 걔가 모델 하는 애였거든요. 걔가 진짜 이뻤고 저도 걔를 진심으로 좀 좋아했었는데 한 달에 내가 자기한테 3천만 동을 주면 자기는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대요. 그리고 나서 뭐 자기가 나랑 연애를 하고 싶지만 뭐 집안에 보내야 되는 돈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고로 많이 들은 돈은 한 달에
얼마였지? 8천만 동도 들어왔습니다. 그 8천만 동은 누구였냐면요. 둘 다 안 좋습니다, 결론은. 제가 그 뒤로는 돈 준 적이 없는데, 5천만 동은 그랬는데, 8천만 동은 실제로 이 나라에서도 BJ 같은 걸 하는 애였고, 되게 외모가 뛰어난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걔가 저랑 이렇게 만나고 하는 도중에도, 베트남의 그 고위층들 있죠. 거기 접대를 끌려다니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똑같은 건데, 자기가 우리로 치면 아프리카 BJ 같은 걸 하는데, 거기 초반에 세팅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노이다 보니까 정치권이랑 묶인 거죠. 그래서 공안들 술자리 이런데 접대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자기가 버는 돈이 근데 그 여자애가 한 달에 한 3억 동, 4억 동 정도 벌었어요. 지가. 저보다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그 돈이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버는데 자기는 8천만 동이면 살 수 있겠대. 그래서 저보고 8천만 동을 주면 자기가 이 BJ 보고 다 때려치우고 나랑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또 해줬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애교가 된 거죠. 작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작년에 제가 하노이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노이에서 이발소를 갔는데 리셉션에 좀 귀엽고 한국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한 4번, 3번 봤나? 그러다가 이제 미팅에 모 가라오케를 갔더니 그 여자가 초이스를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골라서 아무튼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친구를 앉혀가지고 놀았는데 한 2번 만나니까 걔가 저보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진심인가 싶어서 했더니 바로 하는 말이 나 오빠 좋으니까 한 달에 나 3천만 동만 줘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러니까 자기가 가라오케도 출근 안 하고 열심히 일 그만두고 나한테 봉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꺼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그때 이발소 월급이 한 1,500만 동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발소 월급의 2배를 불러버리는데 근데 그 가격이 보통 이제 자기가 평소에 듣는 가격일 거예요. 보통 애들이 자기가 제안받았던 가격 중에서 나 자체 내고를 치고 저를 사랑하는 만큼 감가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사이즈였으면 그 미딩에 가라오케 좀 인기 많은 여자애들은 보통 우리 한국 주전 형님들이 스폰을 한 달에 일을 그만두기의 조건으로 하면 한 달에 한 1억 동 정도씩 부르거든요. 한국도 500이 넘죠. 그래서 본인들의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그런 스폰 금액을 하는 거죠. 본인은 돈 쓸 때가 있대요. 다들 말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자기네들의 금액 몸값을 알아요. 왜냐면 처음에 몰랐을 수 있는데 나중 되면 하도 먼저 제안한 경우가 많아요. 이 나라는 형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정도 위치가 있구나. 우리가 그 스포츠 같은 거 프로 스포츠 같은 거 보면 FA 시장 열리면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시장에서 내 가치를 알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가라오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FA 시장에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가치를 알고 싶다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잠깐 전화 올렸는데 대부분이 본인이 막연한 금액을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들었던 금액들을 부르기 때문에 혹시나 스폰 이런 거 생각하시는 형님들 슈가데디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 시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프로는 돈으로 얘기한다. 걔는 다 프로거든요. 근데 프로들한테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됩니다, 형님들. 그래가지고 FA를 우리가 뭐 특정 선수를 제가 비할 생각은 없지만 유튜버들이 꼬시고 잼나게 놀 수 있다. 그러니까 꼬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꼬신다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꼬신다는 기준이 베트남에 와가지고 뭐 잘로 받아서 같이 술 먹고 잘 놀았다. 이게 꼬시는 거면 꼬시는 거겠죠. 근데 또 누군가는 제 기준에서 꼬신다는 뭐냐면요. 처음 만난 애들이랑 잘로 받아서 술 먹고 숙소까지 데려가서 그리고 이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여자들이 돈 달라고 안 하는 거. 그게 저는 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돈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바 가서 돈 한 4천만 원 쓰고 그리고 이제 여자애가 숙소 따라왔는데 꼬셨다. 그게 꼬셨다는 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는 이제 클럽 같은 데서 여자애 데리고 놀고 숙소 가서 한 잔 더 하자. 오케이 왔어. 와가지고 이제 형님들 거사를 치려고 하는데 여자가 말하죠. 오빠 500만 동. 그건 또 저도 또 꼬셨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왜곡들이 많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의 경우입니다. 실제 운영자가 만난 일반인 사례 자기 말로는 가끔 밤에 일한다. 가끔 저 이거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2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여자애를 제가 바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술 한 3번 먹었나? 그래서 걔가 우리 집에 자주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제 친구들이 그때 한국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야, 네 친구 한 3명만 구해봐. 내 친구 3명 오는데 우리 4대4로 풀빌라 잡고 안에서 술 먹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춤추고 수영하고 재밌게 놀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호치민에 살던 시절이고 베트남 3년 차쯤 되니까 이미 사진을 엄청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 딱 보자마자 전부 다 반문을 내렸어요. 지 친구 사진을 온 게. 그 제가 얘기했죠. 야, 네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야? 아니면 아는 이게 밤일하는 애들이야라고 하니까 친한 친구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애들이 사진이 왜 이렇지? 다 왜 에코 사진 같지?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그래? 그럼 친구니까 우리 만약에 그날 풀빌라에서 놀아도 돈 안 줘도 되겠네? 우리가 술만 사주면 되겠네? 맛있는 것만 사주면 되겠네? 그 여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돈 줘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여자한테 돈을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얼마 줘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공정거래 가격을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그 당시 시세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머리를 띵 하고 스쳐가는 거죠. 이 금액은? 아니 이 익숙한 금액은? 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야, 이 금액은 지금 호치민 에코 애들 금액인데 가라오케 애들 금액인데 얘네 가라오케 애들이야?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가라오케 출근을 하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출근하니까 노래방 여자는 아니래요. 제가 좀 뻥졌죠. 일주일이 7일인데 일주일이 70일이 아니잖아요. 7일 중에 3일을 출근을 하면 우리가 한 40% 정도라고 하는데 40%를 출근을 하는데 가라오케가 아니다. 이 무슨 소속감인가? 이 무슨 개똥 같은 원리인가? 그 제가 얘기했죠. 일주일에 3번 출근하는 거면 가라오케 아니야? 그때 제가 좀 싸해가지고 야 너도 혹시 그럼 가라오케도 출근해? 걔 그때 바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노래방 여자가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나간다. 그때 느꼈죠. 아 노래방 애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애들이. 지네들 맘대로 해요. 논리가. 근데 실제로도 그런 애들 있어요. 4할인데 4할이면 우리 이대호가 7관왕 할 때도 4할을 못했잖아요. 근데 4할인데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논리에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걔네들 물론 재밌게 잘 놀긴 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 자 연애로 갔을 때는 제가 하노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노이에서 여자애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가라오케에서 자리에서 만났어요. 자리. 그러니까 가라오케에서 제 파트너가 아니었고 친구 파트너였는데 안 나가요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 말로도 안 나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하다가 거기서 제가 걔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 술자리였나 뭐 어디에서 봤어요. 걔랑 친구랑 둘이 있는 거를. 그 제가 그때 걔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 술자리에 친구랑 여자애랑 둘이 있길래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걔가 한국어를 엄청 잘했어가지고 혹시 저 기억나요? 이러니까 그 여자애가 기억은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술 먹자 그래가지고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그 여자애랑 좀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근데 저는 걔가 가라오케인 거 아니까 또 그 가라오케가 제가 또 친한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죠. 얘 진짜 안 나가요? 맞아요? 하니까 그 사장님이 손님 따라서 다르긴 한데 나갈 때도 있다.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니까 근데 그 여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실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출근은 진짜 안 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군상 본인들 월세들보다 하노이 시내에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까 뭐 하루 정도 일해서 생활비라도 벌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좀 공을 들여서 연애를 했어요. 걔랑. 연애를 했고 술도 마시고 좀 잘 지냈는데 이거는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좋다고 했지만 걔랑 저랑 이제 만나게 되면서 걔가 저한테 진짜 좋다고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막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나한테 진짜 잘하겠다고 해놓고 사귄 지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쯤 됐는데 얘가 저랑 제가 그때 라이브 방송 하고 있어. 라방 끝나고
10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제가 라방 끝나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10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안 와. 그러고 서 11시쯤, 한 12시쯤 돼서 연락 왔더라고요. 지금 우리 집 와도 되냐고. 저는 그때 이미 좀 기분이 상했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냥 내일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저한테 그날 전화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 사실 그 노래방에서 예전에 가라오케에서 만났던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 손님이 연락 와서 친구랑 둘이 가서 술 먹었다. 2대2로 밖에서. 그랬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거짓말하기 싫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한다 하더라고. 분명 걔 안 취했었습니다, 술이. 저는 그걸 듣고 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 이미 나랑 약속을 뒤로 하고 지가 다른 남자랑 술을 먹고 왔으면 구라를 치든가 아니면 그냥 다음날에 그냥 뭐 어디 딴 데 갔다고 하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자기는 나한테 거짓말 하기 싫다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종교가 불교인데 그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 느꼈던 제 심정은 자존심에 굉장한 스크래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론 좋다고 먼저 했지만 지도 내가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진지한 얘기들이 오갔는데 아무 그런 상황에 변동 없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다른 손님이랑 가서 2시간 동안 술을 먹고 온다. 이게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뒤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한테 처음에 내가 좋았고 뭐 나도 지 좋다고 했으니까 사귀면서 거짓말은 하기 싫어가지고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거짓말 할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님들. 그래서 거기서 저랑 걔랑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찌지직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진짜 연락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그 다음날부터 계속 맨날 우리 집 앞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무섭게 찾아온 건 아니었는데 좀 그 여자애가 그런 부분 말고는 좀 귀여운 구석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가 나한테 혼날까봐 맨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었어요. 사과하러. 그 제가 일주일 동안 걔를 안 만났는데 한 일주일째쯤 되니까 저도 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만나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잘 풀었지만 저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갔죠.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좀 좋아했기 때문에 한 번 기회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상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이제 그 뒤로는 저한테 완전 진짜 자기 말대로 저한테 올인을 하더라고요. 사랑을 갈구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제가 좀 이미 좀 신뢰가 금간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여자애가 저한테 너무 올인한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못해서 그러나 해서 이렇게 만나다가 또 밥 먹고 뭐 술 먹고 한 일주일 중에 한 4일, 5일을 만났어요. 제가 원래 연애할 때 자주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4일, 5일을 봐도 항상 그게 느껴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형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좋다고 해서 만났지만 항상 모든 일정을 나한테 맞추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걔도 진짜 번듯한 직장을 다녔거든요. 하노이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한국계 대기업에. 한국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출근, 퇴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퇴근하면 자기 개발도 하고 그러다 시간 남으면 주말에 보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별도 이렇게 출근 시스템이 아니었다 보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건 있었지만 여자애가 친구들이 약속도 안 잡고 그냥 출근, 퇴근하고 나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자고 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때 바쁠 시절이었는데 나 바쁘다 이렇게 해도 알겠어. 그럼 바쁜 거 다 끝나고 보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밤 10시에도 커피를 마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면 초반에 그렇게 구라를 안 쳤으면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끊어지게 됐냐면 그 뒤로는 한 2주 잘 지냈습니다. 저도 마음이 풀렸고 걔랑 뭐 이렇게 술도 자주 먹고 이렇게 좀 잘 통한 부분이 있어서 풀렸었는데 어디서 그냥 아예 와장창 깨졌냐면 걔가 저한테 처음 막 마음을 열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사정을 얘기하긴 했어요. 뭐 누가 아프다 뭐 돈 이런 얘기 말고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지금 월급으로 받고 있고 자기가 지금 부모님 뭐 집 이디디디디 이렇게 아무튼 돈이 있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라오케 가서 그걸로 좀 용돈이든 조금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충당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는데 결론은 자기도 이제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나한테 올인하는 거다라고 좀 진심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게 진심이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걔가 그 뒤로는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어차피 가게 사장이랑 저랑 긴밀한 건 걔가 알고 있었긴 하지만 그 가게에 절대 출근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따로 손님을 만난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사고를 쳤냐면 어쨌든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한 2주, 3주 그렇게 만나다가 제가 엄청 그때 장염으로 노로바이러스로 박살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시름시름 앓았거든요. 그때 굴을 먹고 큰 탈이 났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한 끝물쯤 아직 이제 나의 관략근이 자유를 얻기 전입니다. 내 관략근을 나도 못 믿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시즌에 이 친구가 밖에서 술을 먹고 근데 이게 와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여자애가 얼굴도 이쁘장한데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깔 수는 없는데 와 접대 자리에 그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거는 그때 화가 많이 났었는데 걔가 회사에서 회식을 맨날 한대요. 처음 안 믿었습니다. 회식하는데 무슨 가가지고 맨날 술을 먹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식이 아니고 접대를 엄청 끌려다녔습니다. 여자애가.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흔히 말해서 회사를 안 갔으니까 괜찮겠죠? 한국의 대기업의 지점장이 베트남 직원 중에 반반에다 한국어 잘하는 한 두세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객들을 엄청 만났어요. 물론 걔네들이 잠자리까지 가진 않았지만 술 따라주고 거기서 막 그런 짓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진짜 그때 화가 나가지고 한국 본사에 신고할 뻔했습니다. 그 사장이 누군지도 알고 신상도 아니까. 아무튼 그건 뭐 지난 얘기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그날도 접대를 하고 굉장히 지친 목소리로 10시쯤 저보고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러 갔죠. 하지만 그때 제 관략근이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갔는데 그 여자애가 갔는데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큰둥하냐고 물어보니까 한 2, 3일 동안 못 봤거든요. 그때 제가 바쁘고 이래서. 그랬더니 뭐가든 제가 풀어주려고 이 관략근을 꽉 조이고 코르크마개로 맞고 나서 갔는데 반응이 시큰둥해서 저한테 오히려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왜 어쩌고저쩌고 하냐.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달래줬습니다. 근데 달래주고 집에 왔는데 그 여자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본인의 의도는 알겠어요. 지금은 본인의 의도는 자기가 나한테 좀 세게 얘기하면 내가 자기를 좀 잡아주고 확신을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뭐 여러모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빠는 자기는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보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뭘 사랑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막 3일 만에 사랑한다고 하길래 난 사랑한다는 말을 가볍게 안 한다. 그래도 좀 한 달 본 세월이 있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난 좀 진심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투정식으로 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만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제가 얘기했죠. 내가 몸 상태도 안 좋고 지금 관략근도 내 관략근이 아닌데 그런데도 네가 목소리가 힘들고 지쳐 보여서 내가 너 보러 갔고 며칠 동안 진짜 바빴다. 이렇게 좀 달래줬어요. 근데 그 최후의 한마디가 뭐였냐면요. 지는 지 마음대로 좀 세게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너무 외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분노가 마치 관략근처럼 터져가지고 막고 있던 코르코마기가 터졌거든요. 제가 걔한테 화는 안 냈지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사랑이랑 내가 원하는 사랑이 내가 너의 사랑 못 맞춰줄 것 같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그럼 끝입니다. 이미 첫 번째 신뢰가 깨졌고 이미 실금이 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간신히 접착제로 봉합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꾸 거기다 대고 송곳을 대고 우리 정으로 때려버리니까 마지막에 그걸 잘 버티고 하다가 망치로 때려버리니까 그게 깨져버린 거죠. 저는 그럼 진짜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뒤로도 막 또 습관적으로 한 집 앞에 찾아오고 한 2주 찾아오던데 그때는 제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되니까 지가 이제 체념을 하고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 안 되라고 물어보길래 아니 그렇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미래에도 오빠랑 다시 여자친구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저희 하노이 집이 되게 추웠어요. 그때 집에 그 난방 설비가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여자가 우리 집 자다가 오빠니 너무 춥다면서 나한테 전기장판을 선물해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 한국에서 전기장판 안 하는데 무슨 베트남에 전기장판이야 라고 해놓고 그걸 엄청 잘 사용했는데 걔랑 헤어졌을 때도 추웠거든요. 겨울이었습니다. 집에서 발이 시려웠는데 이제 헤어졌잖아요. 전기장판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진짜 농담이지만 걔랑 헤어진 아쉬움보다 반납하는 전기장판이 더 아쉬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택배로 전기장판 보내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때 제가 확실하게 느꼈죠. 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연애를 할 거면 밤문화를 맨날 일주일에 7번 출근하든 6번 출근하든 한 달에 한 번 출근하든 그냥 밤문화에 걸친 애들이랑은 연애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제가 그때부터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형님께서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Q&A 시간인데 정작 제가 제 얘기만 한다고 혼자서 지금 신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님들 비슷한 사례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혹시나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친구랑 술 먹으러 갔는데 친구 부른 데서 불러올 때 7명 데려오던데요? 그래서 로컬 술집에서 맥주 2박스 깠습니다. 에이, 다금바리 형 싸게 놓으셨네. 로컬 술집에서 맥주 2박스 깠으면요. 양반입니다, 양반. 애들이 옛날에 우리로 치면 선비 집안 애들이에요. 그 정도면. 원래 베트남 애들 7명 오잖아요. 맥주 한 5박스는 깝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호치민에서 여자애가 저보고 제가 그때 여자애 보고 하이들러 말고 호치민에 양꼬치 마시는 집 있어요. 근데 애들이 양꼬치랑 허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로제이란요. 연애인데. 그 허거집을 갔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친구 데려와도 되냐? 근데 제가 물어보죠. 친구가 남자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 여자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호치민 2군에 있는 양꼬치집이었는데 먹더니 맛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친구를 또 한 명 더 데려와도 되냐? 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자 친구 불렀는데 친구가 4명이 온 거예요. 그럼 총 여자 4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 친구도 하나 불렀습니다. 제 친구 해볼래 하면서 왔죠. 여자 4명 있다. 너 와라. 왔는데 2대4로 술 먹었는데 여자애들이 저랑 제 친구가 그래도 그 당시에 소주를 한 인당 한 3병 정도 먹던 시절이거든요. 와, 근데 그 여자애들이 소주랑 소맥을 먹는데 저랑 제 친구랑 둘이 실려갔습니다. 저 살면서 그렇게 술 잘 먹는 베트남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넷이 다 잘 먹어. 그때 제가 기억한 게 이게 얼핏 거의 코마 상태에서 살짝 기억나는 계산서를 살짝 봤었는데 6명이서 먹었는데 우리 대학교 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대학교 때는 막 남녀 섞여서 6명 막 소주 막 15병, 20병 막 이렇게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양꼬치집에서 그 양탕 알죠? 양탕 하얀색 말구 국물 양탕에 막 그 국물 같은 거 시켜놓고 6명이서 그때 제 기억에 막 소주 여자들도 소주 위주로 먹어서 소주 한 20병? 그렇게 먹고 막 맥주 막 한 박스, 2박스 먹어서 다 실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친구랑 둘이 기절하면서 같은 아파트 살았는데 그렇다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면서 갔더니 다음날 여자애들이 저희 보고 그날 새벽에 자기네들 2차, 3차 간사님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얘네랑 엮이면 큰일 나겠구나. 도시락이 유흥 애들이죠. 갈 때마다 볼 수 있는 애들 맞죠? 어제 제가 다낭 로컬 가라오케를 갔다 왔는데 요새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여자애가 한 명이 제 파트너가 가위바위보를 진짜 뒤지게 못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내가 살면서 가위바위보 그렇게 못하는 애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막 술을 관건하고 이렇게 한 스타일이 아닌데 그 게임을 하니까 걔랑 가위바위보 하는데 어제 여자 3명에 남자 둘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진짜 술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선대가지고 그만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긁혀가지고 계속 먹더라고요. 지 말로도 화장실 토를 3번 했다고 하는데 그거 못 믿겠고 아무튼 제가 가라오케도 그렇고 여자애들이랑 수없이 놀아봤지만 어제 살면서 본 애 중에 제일 가입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걔를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닌데 학습이 아예 안 된다 그런 생각. 패턴이 그냥 계속 찌묵바 찌묵바 이게 무슨 우리 어릴 때 동전 넣고 동전 나오는 가위바위보 게임처럼 계속 그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만 계속 딱딱딱 해서 남들도 다 눈치챘는데 본인만 계속 모르더라고요. 걔 가위바위보를 한 30장 먹었을걸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6월달 호치민 예정인데 혼자 오셔도 되죠? 할 거 많으니까. 계속 봤던 애 보낼 건데 솔풀 팁 있을 거예요. 작년에 2번, 3주년에 1번, 횟수로 6, 7번, 한국말 소통 여러 번 혼자 가게 되셔도 뭐 도시락을 보는 건 상관은 없는데 공정거래를 하시고 정당한 금액을 제시하시고 놀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혼자 오시면 오히려 도시락을 보는 게 낫죠. 연애 감성으로 노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예비로 보험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오셨는데 걔만 바라보고 왔다가 걔 스케줄이나 아니면 또 혼자 볼 때랑 여러 명 볼 때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 버리면 여행 자체가 좀 기껏 오시는 건데 여행 자체가 뭉개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보험의 정보들은 파악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애만 보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 여자애만 보다가 뭔가 계획이 틀렸을 때 그때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휴, 너무 가고 싶네요. 오라병 환자 형님들 속출하십니다. 속출. 보험 하나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 태도는 좋습니다. 자, 형님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영상 마무리할게요. 벌써 한국 시간 11시 27분 정도 됐겠네요. 오늘 신나게 제 얘기하다가 너무 늦게까지 떠들었는데 오늘도 라이브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담배님 일정 좋고 보험이 3월에 처음 봤던데 뭐 한 번만 보면 사실 보험이긴 합니다. 교관만 있었으면 몸에 대해만 하셨으면 뭐 얘기는 편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담배님 일정이 좋죠. 만난 후에 혼자 나오면 로컬 가라. 그쵸? 로컬 가라 솔프도 재밌으니까.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에도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